사건은 언제나 야근이라는 지독한 냄새 속에서 시작되었다.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사무실 전체에 불이 켜진 곳은 내 자리와 그 남자의 집무실 뿐이었다. 강준우 우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이자 나를 숨막히게 하는 상사.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효율과 완벽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그의 실루엣은 서늘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나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방금 인쇄한 기획안을 손에 쥐었다. 민지가 오늘 저녁 퇴근길에 던진 의미심장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표님이 요즘 유독 너한테만 까다로운 거 알지? 조심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지도 몰라. 민지의 그 목소리는 단순한 경고라기보다 묘한 질투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모른다. 나와 그 남자 사이에 얽혀있는 과거의 조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시절 우리는 분명 다른 이름으로 서로를 불렀었고 지금은 철저한 타인인 척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다. 들어가겠습니다. 노크 소리가 흡수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집무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강준우는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검토에 한창이었다. 그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향하는 순간 등 뒤로 서늘한 긴장감이 스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무거운 침묵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제출하신 기획안입니다. 수정사항 반영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종이장이 스치는 소리마저 숨막히는 공간 속에서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한 채 바닥에 무늬를 세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과거의 기억이 밀려들려는 것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수정했죠? 낮게 깔린 저음이 공기를 흔들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시장 분석 데이터였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내가 언제부터 안정성 따위를 찾았습니까? 강준우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서늘하고도 비틀린 여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나에게로 다가왔다. 책상 위에서 보던 것보다 그의 키는 훨씬 컸고 다가오는 압박감은 온몸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당신은 항상 도망치려고만 하더군요, 나연 씨. 안전한 곳에 숨어서 내가 모를 줄 알았으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연 씨라는 호칭에 담긴 미묘한 억양은 단순한 공적인 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착에 가까운 소유욕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다. 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물러서려 했지만 그의 시선이 이미 나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나는 최대한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대답하며 서류를 정리하는 척 뒤돌아섰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온몸의 신경이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되었다. 이대로 이 공간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 문고리에 손을 얹는 순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갑고도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가 등 뒤를 내리꽂았다. 잠깐, 어디 가려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돌아보자. 강준우는 책상 위에서 두툼한 개인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사적인 자료들 오늘 밤 안으로 전부 분류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요. 물론 혼자서 말이지. 야근이 잦아진 것은 그날 이후부터였다. 명분은 늘 완벽했다. 서류의 사소한 오탈자, 다음 분기 기획안의 데이터 보완, 혹은 내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긴급 발주서. 하지만 자정에 가까워진 시각, 텅 비어있는 거대한 사무실에서 대표실에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다. 아직도 안 갔어? 낮게 깔린 목소리. 강준우는 언제나 그렇듯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으로 내 책상 앞에 멈춰섰다. 차가운 눈빛이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열기가 담겨 있었다. 과거 우리가 나누었던 그 비밀스러운 시간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우리 둘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이것만 마저 정리하고 가려고요, 대표님. 내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하자 그는 대답 대신 가벼운 한숨을 쉬며 내 책상 위에 무언가를 툭 올려놓았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테이크아웃 컵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아주 달고 진한 바닐라 라떼. 밤에는 카페인 떨어져. 다 마시고 들어가. 그는 그 이상의 말을 얹지 않았다. 하지만 그 행동 하나에 담긴 집념은 무거웠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철면 피로 통하는 그가
유독 내 자리 앞에서만 발걸음을 멈추고 사소한 것들을 기억해낸다는 사실이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그 은근하지만 맹목적인 관심은 달콤함이라기보다는 옥죄어 오는 오라에 가까웠다. 도망치려 할수록 더욱 깊은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만 그 시선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기묘한 긴장감이 사무실 공기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늘 승진과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동기, 민지가 있었다. 민지는 최근 들어 강준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고 그 화살표가 자신을 비켜나 내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눈치였다. 점심시간, 탕비실 구석에서 민지가 불쑥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매섭게 가라앉아 있었다. 너 요즘 야근 엄청 잦더라? 강 대표님이랑 둘이서 말이야. 그냥 업무가 밀려서 그런 거야. 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커피 믹스를 저으며 대답하자 민지는 픽 웃으며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업무? 거짓말하지 마. 대표님이 너 보는 눈빛 보통이 아니던데? 네가 뭘 숨기고 있는지 다 보여.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었다. 민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의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오르는 듯한 야망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상관없어. 어차피 곧 끝날 테니까. 난 그 사람 반드시 가질 거야. 내 힘으로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거기까지는 경고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지가 주머니 속에서 꺼내든 물건을 내밀었을 때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강준우가 늘 손목에 차고 다니던 혹은 서재 책상 구석에 서늘하게 놓아두던 고급 만년필이었다. 금속의 차가운 질감과 독특한 각인이 새겨진 그 누구에게도 허락된 적 없는 그의 물건. 이거 대표님 방에서 우연히 주웠어. 너도 알지? 이거 그 사람 분신 같은 거잖아. 민지가 입술을 비틀며 속삭였다. 이거 내가 갖고 있어도 되겠지? 그 사람한테 돌려주면서 내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켜야겠어. 어때, 빌려줄래? 아니, 내가 대신 전해줄래? 아니면 네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볼래?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각. 사무실은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자판 소리만 남은 채 고요했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서사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엉켜 있었다. 강준호 대표의 최근 행동들은 도무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회의실에서 보인 얼음장 같은 서늘함과 야근할 때 은근히 건네던 따뜻한 커피컵의 온도 사이의 괴리감은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다. 설마 내가 착각하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선을 그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알 수 없는 미련과 불안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고 그 감정 자체가 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처럼 여겨졌다. 우리는 완벽한 가불의 관계였고 과거의 어떤 순간을 공유하고 있든 지금의 현실은 차가운 사무실 책상 위 놓인 서류 더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한편 옆 부서의 민지는 그 틈을 타 공격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일부러 대표실 결제 서류를 직접 들고 가게 자원하거나 준우의 동선을 완벽히 파악해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민지의 눈빛에는 야망과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준우라는 거대한 빙산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듯했다. 민지가 화려한 미소로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나는 터져나오는 한숨을 삼키며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강제로 고정하곤 했다. 그래, 저게 맞지. 나 같은 건 애초에 저런 세계와 어울리지 않아. 차이나는 계급, 외울 수 없는 간극,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과거의 무게까지. 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일에만 몰두하기로 마음먹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엑셀 창을 몇 개나 띄워놓고 쌓여있는 이메일을 처리하며 감정의 파도를 억지로 짓눌렀다. 머리를 비우기 위해 선택한 야근은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나았다. 결국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층에 홀로 남았을 때 나는 팀장의 지시로 대표실에 밀린 결제 서류를 수거하러 들어갔다. 조명이 절반쯤 꺼진 넓은 집무실은 묘한 긴장감을 풍기고 있었다. 책상 위는 늘 그렇듯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그가 자주 쓰는 차분한 우디 계열의 향수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다.
빠르게 서류를 챙겨 나오려던 찰나 책상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물건이었다. 무심코 시선을 던졌다가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그것은 책상 바닥을 향해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오래된 사진 액자였다. 어째서인지 홀로 뒤집혀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액자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 사진 뒤편 하얀 종이에 무심하게 적힌 필체를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내려 앉는 것만 같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것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그리워서 평생 잊었다고 믿었던 내 자신의 글씨체였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전체가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시끄러웠다. 평소라면 탕비실에서 들려와야 할 가십 소리가 오늘은 아예 오픈된 사무공간 한복판에서 대놓고 터져나오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단 한 사람, 바로 내 옆자리에서 일하던 민지였다. 민지는 오늘따라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 평소와는 다른 고가의 명품백을 어깨에 맨 채 상기된 표정으로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정말이에요, 민지 씨? 진짜로 강준호 대표님이랑 결혼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네. 와, 현대판 신데렐라가 따로 없네. 대박이다 진짜. 축하해요, 민지 씨.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과 질투 어린 시선 속에서 민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우월감과 승자의 만감이 가득했다. 민지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에 우리 회사의 절대 권력자이자 내녀란으로 소문난 강준우 대표와 민지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회사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평소 대표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던 민지가 어떻게 그 철벽 같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모두가 궁금해했고 민지는 그 시선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다. 나는 제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컴퓨터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강준우. 그 이름만 들어도 3년 전의 기억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가슴을 찔러댔다. 과거 나와 깊은 관계였던 그가 이제는 내 동료와 결혼을 한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머리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저기요, 유진 씨. 정신 안 차려요? 우리 이제 동료가 아니라 사내 동서가 될지도 모르는데. 문득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내 책상 앞에 멈춰섰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동료들에게 보여주던 수줍음은 사라지고 은근한 여유와 기선제압의 의미가 담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지는 가방에서 하얗고 고급스러운 재질의 청첩장을 한 장 꺼내 내 책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꼭 와서 축하해 주세요. 유진 씨가 누구보다 기뻐해 줄 줄 알았거든요. 우리 그동안 같은 팀에서 고생도 많았잖아요. 민지가 내민 청첩장의 표지에는 강준호와 민지의 이름이 금박으로 우아하게 박혀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나는 간신히 표정을 갈무리하며 청첩장을 내려다보았다.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메스꺼림을 참아내며 나는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가짜 같은 공간에서 그 남자의 그늘 아래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축하해요, 민지 씨.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건조했다. 민지는 만족스러운 듯 가볍게 웃으며 돌아섰고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이미 오래전에 인쇄해 서명까지 마친 사직서를 꺼내들었다. 이 회사를 떠나고 이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만 내가 살 수 있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나서 대표실 문 앞으로 걸어갔다. 노크를 2번 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통창 너머로 회색빛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책상 앞에 강준우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온 것을 알고도 당장 돌아보지 않았다. 사직서입니다. 내가 내뱉은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책상 위에 사직서를 묵직하게 내려놓았다. 그제야 강준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차갑고 무감각했다. 민지의 결혼 소식으로 온 회사가 떠들썩한데도 이 남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미묘하고 위험한 기류가 그의 눈동자에 스쳤다. 강준호는 내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응시하더니 천천히 걸어와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사직서를 집어드는 대신 서랍을 열어 손을 넣었다. 그가 서랍에서 꺼내 던진 것은 사직서가 아니었다.
낡고 발에서 구겨질 대로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다. 그것이 책상 위를 뒹굴며 내 앞에 툭 멈춰섰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종이의 모서리를 본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3년 전 내가 그에게 남기고 떠났던 마지막 편지였다. 글자 하나하나 눈물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지독하게 아팠던 그날의 이별 편지였다. 철컥 하고 무겁게 닫힌 대표실 문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방 안은 완벽한 방음 장치 덕분에 바깥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어 있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강준우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차갑고 예리한 눈동자가 나를 향하는 순간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뇌리를 강타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사라졌던 그날 밤의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듯했다. 왜 도망쳤지? 준우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오랜 시간 쌓여온 집착이 엉켜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걸어왔다.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릴 때마다 내 심장 소리도 함께 커졌다. 내가 그렇게 감당하기 힘들었나? 아니면 내 곁에 있는 게 두려웠던 건가? 대표님, 말해봐. 그때 왜 내 연락을 전부 차단하고 사라졌어? 내가 내게 준 마음이 그물망 같아서 숨이 막히기라도 했던 거야? 그의 눈빛은 냉혈한이라는 평판 뒤에 숨겨진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서늘한 시선 속에는 상처받은 짐승 같은 애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3년 전 그의 과도한 집착과 숨막히는 애정을 감당하지 못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던 내 선택이 틀렸음을 증명하듯 그는 더 잔인하고 완벽하게 내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린 애초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어울려? 평범함? 준우가 씁쓸하게 웃으며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내 턱을 가볍게 움켜쥐었다. 거칠지 않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철갑 같은 손길이었다. 네가 평범함을 원한다면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넌 내 손을 뿌리쳤어. 그리고 지금 와서 사직서를 내밀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도끼로 가득했다. 한편 바깥 사무실에서는 민지가 환희에 찬 얼굴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게 되었다고 믿으며 온 세상의 부와 명예를 거머쥔 신데렐라가 된 듯 의기양양해했다. 강준호라는 거대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남자가 자신을 선택했다고 굳게 믿으며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허상 위에 지어진 사상 누각인지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민지는 그저 자신이 이 승리의 게임에서 최종 승자가 되었다는 착각 속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다. 내가 민지를 떠올리며 잠시 흔들리는 사이 준우가 내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민지와 결혼한다고 하니 눈이 멀었나 본데 잘 들어. 그 여자와의 결혼은 단지 내 복수를 위한 완벽한 연극일 뿐이야. 네가 내 곁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 아주 지독하고 화려한 쇼 말이지. 그러니 착각하지 마. 내가 영원히 놓아주지 않을 사람은 오직 너뿐이니까. 대표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준우의 차가운 눈빛은 나를 향해 있었지만 그가 던진 말의 화살은 민지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약혼? 민지 씨 착각도 자유로군. 내가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라 생각했나? 준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진실은 잔인할 정도로 명백했다. 민지가 사내에 퍼뜨린 성대한 약혼 소식, 부러움 섞인 시선들,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민지는 단지 내가 사직서를 던지고 떠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오감을 자극해 그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이용당한 미끼이자 도구에 불과했다. 민지의 얼굴에 떠있던 승리감은 단 몇 초 만에 완벽한 핏기 없는 백지장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준우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부모님도 다 아시고 언론에도 비즈니스적인 홍보 효과가 필요했을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당신이 내 옆에 어울린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건가? 웃기는군. 준우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3년 전 갑자기 자취를 감춘 나를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 그는 이 거대한 연극을 설계했다. 내가 얼마나 질투하고 괴로워할지 그 모든 감정의 파도를 예상하고 즐긴 듯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이 떨려왔다. 이 남자는 괴물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타인의 인생을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는데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냉혈한. 내가 왜 그 도망을 결심했었는지 3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며 숨이 턱 막혔다. 그 순간 옆에서 파르르 떨고 있던 민지가 터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배신감으로 가득 찬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날 가지고 논 거야? 당신들 둘이서 나를 병신으로 만들었다 이거지? 민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더 이상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준우를 향해 달려들 것처럼 주먹을 꽉 쥐었다가 이내 싸늘하게 굳어있는 내 얼굴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세계가,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환상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민지는 숨을 몰아쉬며 이를 갈았다. 당신들이 나한테 이런 모욕을 주고도 멀쩡할 줄 알았어? 당장 이 자리에서 전부 폭로할 거야. 언론사든 이사회든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당신들이 저지른 이 더러운 짓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어줄 거야. 끝장이야. 두 사람 다 오늘로 끝이라고. 회사 안은 이미 거대한 지뢰밭 같았다. 민지의 결혼 발표가 일종의 폭탄이었다면 그 잔해 속에서 겨우 숨만 쉬고 있던 나를 향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마치 수은주처럼 끊임없이 치솟았다. 탕비실을 갈 때도 복도를 지나칠 때도 내 뒤통수에는 날선 눈총들과 가시돋친 말들이 꽂혔다. 쟤야? 대표님이 진짜로 아끼던 사람이? 민지 언니는 완전히 토사구팽당한 셈이지 뭐. 민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에 서린 배신감과 분노는 사무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민지는 나의 책상으로 다 와서는 서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만족해? 내가 언니한테 바친 시간들이 다 내 밑거름이었던 거야? 내가 숨어 지내는 동안 나 혼자 그 광대 노름을 다 받아냈다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처절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고 이 지옥 같은 판을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까. 그 시각 강준호는 이 모든 소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절대적인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있었다. 그와 마주한 대표실 안의 공기는 바깥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준우는 여전히 나를 향해 서늘하고도 집착 어린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도망칠 생각은 애초에 접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준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다. 민지가 어떻게 되든 회사 사람들이 내 손가락질을 하든 상관없어. 네가 갈 수 있는 곳은 내 울타리 안뿐이야.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의 왜곡된 독점욕은 이미 통제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준우는 내 팔목을 거칠지 않으면서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움켜쥐었다. 그 서늘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 없는 체온이 오히려 나를 더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 회사의 왕이고 이 안에서 자신의 뜻을 거스르자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 어떤 반항도 그의 거대한 권력 앞에 무력하게 짓밟힐 터였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침묵을 깨듯 갑자기 복도 쪽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잠시 후 비서실 직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회이사회와 고위 임원진에서 긴급 감사를 소집했습니다. 대표님의 사생활 논란과 직권 남용건으로 전원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나는 그 틈을 타 그의 소나기에서 팔을 빼내며 숨을 몰아쉬었다. 사방이 완전히 막힌 줄 알았던 이 비틀린 감옥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숨이 턱 막히는 사무실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지난 3년간 나를 짓어지고 있던 이 지독한 감정의 굴레를 끊어내야 할 시간이었다. 강준호의 그 집착 어린 눈빛, 나만을 향한 비뚤어진 독점욕은 이미 일상을 파괴할 만큼 거대하게 자라나 있었다. 이대로 그의 손바닥 안에서 영원히 숨을 죽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거대한 성을 빠져나갈 것인가. 내 안에 이성과 본능이 팽팽하게 맞서며 머릿속을 하얗게 태웠다. 내가 너를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지만 그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떨림이 배어 있었다. 그는 내게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압박감을 주었다. 그의 완벽한 테두리 안에서 나는 언제나 작은 새장 속의 새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지를 도구로 삼아 감여까지 나를 붙잡으려 했던 그의 이기적인 사랑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대표님, 이런 식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내가 겨우 찾아낸 목소리로 그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준호는 쓴웃음을 지을 뿐 나의 저항을 가소롭다는 듯 무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운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절망이 곧 나를 향한 집착의 크기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소름이 돋았다. 나는 이대로 사직서를 던지고 회사를 박차고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설령 내 커리어가 망가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이 숨막히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준우는 내가 도망칠 모든 퇴로를 이미 철저하게 차단해두고 있었다. 그가 내민 손길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낮은 경고음과 발소리를 무시한 채 나는 비상구 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을 벗어나 로비로 내려오는 길은 평소보다 길고 아득했다. 간신히 로비의 회전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내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다리는 풀려 휘청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이대로 이 빌딩을 나가면 자유라고 안도하려던 그 순간이었다. 로비의 거대한 유리문 앞, 수많은 직원들과 시선들이 엇갈리는 그 한복판에 그가 서 있었다. 어떻게 나보다 먼저 내려온 것인지 준우는 숨조차 고르지 않은 완벽한 모습으로 내 앞을 가로막았다. 주변의 수많은 눈과 웅성거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는 오직 나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준우는 주머니에서 차갑고 매끈한 종이봉투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 남은 해외행 비행기표와 이미 내 이름으로 서명까지 완벽하게 끝마쳐진 사직서 한 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디 한번 도망쳐봐.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끝까지 찾아낼 테니까. 손에 쥐어진 작은 상자 속에는 3년 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추억이 담겨 있었다. 싸늘하게 식어있던 금속의 온도가 점점 내 손바닥의 체온을 닮아가는 것이 느껴졌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가늘게 떨렸지만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단단하게 굳어졌음이 실감났다. 사무실 문을 열고 로비로 걸어 나오는 내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뜨겁고 무거울지 잘 알면서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지의 배신감 섞인 원망 어린 눈빛도 회사 안을 떠돌던 수많은 헛소문들도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비로소 내 의지로 내딛는 첫 발을 내디뎠고 그 끝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시원하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해방감 속에서도 강준우라는 존재의 여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회전문을 밀고 로비 바닥을 벗어나는 순간까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비친 그의 모습은 어쩐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언제나 차갑고 완벽한 제왕의 면모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지독한 집착과 외로움이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난 허탈함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마음 하나는 끝내 얻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와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바람을 맞으며 나는 문득 멈춰섰다. 저 멀리 탁 트인 하늘 위로 붉게 저무는 노을이 눈부시게 번져가고 있었다.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이 비로소 열린 것이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그가 던졌던 마지막 눈빛이 귓가를 맴돌았다. 정말 이렇게 끝인 건가요? 바람에 흩날리는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나는 깊은 숨을 삼켰다. 과연 이 선택이 우리 두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고요한 결말 뒤에 또 다른 시작의 예감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도로 위를 바쁘게 달리는 자동차 소음 속에서 나는 비로소 다짐하듯 주먹을 꽉 쥐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